카시트 타기 싫다고 화가 난 아이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저것보다 심하게 우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우는 걸로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으세요. 대다수의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쌤, 우리 애가 너무 심하게 우는데 좀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카시트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우는 애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좀 감각이 예민한 것 같은데 뭐 요즘 뭐 자폐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우리 애가 뭐 그런 거에 속하지는 않겠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의 감각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카시트를 거부하거나 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보통적인 일반적인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싫다는 표시예요. 단순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우리 애기들은 단순해요. 싫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카시트를 거부하면서 우는 데는 보통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 나 카시트 타기 싫어. 나 너무 무서워. 두 번째, 아빠, 나 멀미나. 엄마, 나 너무 어지러워. 와! 세 번째, 엄마, 나 너무 심심해. 나 이제 카시트 그만 타고 싶어. 지루해, 재미없어. 와! 네 번째, 그냥 싫다는 의사표현으로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주행하는 차량에서 아이들을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울고불고 토하고 토한데 얼굴 문대고 막 토한 거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잡을까봐 그때 이제 차를 세우고 내려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보통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차 손잡이만 봐도 손을 달달달달 떨어요. 차에 타기 싫어서. 네, 그렇게 되면 차문을 여는 순간 카시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걷지도 못해요. 쪼꼬미가 이제 겨우 뒤집기 하는 쪼꼬미 아기가 차에 타기 싫다고 그 두 조그만 발로 버둥대면서 힘으로 버팁니다. 절대 안 탄다고 그래요. 온몸으로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억지로 힘으로 우겨서 태우시죠. 뭐 어쨌든 목적지로 가기는 빨리 가야 하니까 애가 또 타고 울다 토합니다. 네, 그러면 다급한 나머지 이제 차를 갓길에 세우거나 이제 한적한 곳에서 세우지 못하고 막히는 도로 한가운데서 그렇게 우는 아이를 이제 벨트를 풀러서 옆에 있는 보호자가 이제 카시트에서 꺼내주시는 일이 간혹 생기고는 해요. 그러면 내가 카시트에서 우는 아이를 꺼냈을 때 이제 아이가 달래질 줄 알고 당연히 꺼내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절대 달래지지 않습니다. 한번 화가 나서 꼭지가 돈 애들이 그 좁은 그 차 뒷좌석의 공간 안에서 달래지지 않아요. 그때 되면 이제 더 난동 부리고 몸부림치고 이제 영상처럼 몸싸움 하는 거예요. 이제 차 안은 여기가 지옥인 거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행 중에는 절대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주행 중에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카시트 거부하는 아이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카시트 거부하는 아이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 엄마 뭐 나는 멀미가 나서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냥 벨트로 나를 묶는 게 싫어. 엄마 난 그냥 싫어. 심심해. 아이들이 이렇게 애기들은 말하지 않아요. 걔네 뭐 겨우 이제 의행하는 애들인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한 번씩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묶어놓는 게 답답하고 무서워서 타기 싫은 아이들이 있어요. 답답한 걸 견딜 수가 없는 아이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차 이외에도 집 안에다가 카시트를 하나 두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집 안에서 카시트에 앉으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더라. 여기서 모빌도 보고 간식도 먹고 분유도 먹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모든 활동을 카시트에 앉았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꽤 도움이 됩니다. 아이 마음에 카시트에 앉아 벨트를 매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아기들도 이 정도의 학습은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나쁜 멍멍이는 없다 같은 프로를 보면 이제 그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사분께서 나오셔서 간식 주면서 잘했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를 멍멍이랑 비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에게 카시트에 앉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면 이제 묶어놓는 게 답답하고 무서웠던 친구들이 이제 차에 가서도 카시트에 앉혔을 때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 즐거운 일이 생기려나 봐, 이러면서 조금 순화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멀미가 나고 어지러워서 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아직 몸의 감각이 통합되기 전이고 이제 몸의 감각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기간이잖아요. 이제 차의 움직임으로 이제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자극인 거잖아요. 차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게 처음 겪는 과자극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어지럽고 멀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는 거예요. 차를 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운행을 하고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어지러워서 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시트 타기 싫다고 울다가도 요 전정기관이 자극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죠. 예, 전정기관이라는 거는 저희 귀 가장 안쪽에 있는 어떤 동그란 주머니랑 세 개의 반고리관, 몸 안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그 기관들이에요. 세반고리관, 타원낭, 뭐 소낭 이 정도 이런 기관들이 우리 몸에 있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떤 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어지럽고 움직이고 막 위아래 동작하고 이런 것들에 이 자극을 받으면 몸 안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기능하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이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자극이 되면 무서운 거죠. 평상시에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움직임이잖아요. 자, 일단은 차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차문 열어주시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차문을 꽁꽁 닫고 다니시죠. 네,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울면 일단 차문 여세요. 차문 여시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달래지지 않으면은 근방에 갓길 있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시고 아이를 내려서 좀 환기를 시켜주시고 등을 좀 토닥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울다가 차에서 내렸을 때 잠들면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들지 않고 밖에 내려줬다고 이제 다시 또 놀자거나 또 카시트에 안 타겠다고 거부하고 또 울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지죠. 예, 가는 길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30분이면 갈 거리를.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죠. 와, 이럴 바에는 걸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차를 타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전정기관이 과자극되고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으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괴상한,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이들을 전정기관을 부모와 밀착해서 자극해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달랠 때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있죠. 자,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둥가둥가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시고 이렇게 둥가 바운스 이렇게 되는 자극들이 아이의 이 전정기관을 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으로 임의적으로 좀 자극을 줘서 적절한 감각을 익힐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 자극은 다른 주제에서 한번 다룰게요. 오늘은 일단 카시트를 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유 의자에 어머님들 앉았을 때 아이들 이렇게 얹으시고 앞뒤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앞뒤로 아이랑 눈 한번 마주쳤다가 머리 한번 들어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극 주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부모와 애착 관계를 올리면서 우리 아이 전정기관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빠들이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을 놓고 아이들을 후 올렸다가 후 내렸다가 하는 요 놀이 많이 하시죠. 예, 이 놀이를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신랑도 이렇게 애 한번 던졌다가 애가 떨어졌어요. 물론 애는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저희 신랑 자기가 떨어뜨렸다고 자책이랑 후회하면서 2시간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남자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 아빠들 아이 던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동작. 아이랑 눈을 맞추시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전정기관 자극하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수동 바운서도 있고 자동 바운서도 있는데 일단 바운서에 애기 앉히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아기일 땐 이렇게 하고 조금 크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죠. 아니면은 요즘에는 집안에다가도 그네 설치 많이 하십니다. 그네 설치하셔서 아이들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이것도 우리 아이들 전정기관이 자극이 되는 놀이입니다. 이런 자극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자극들에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카시트를 탈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움직임이라는 게 좀 꿀렁꿀렁꿀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심심해서 지루해서 짜증내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심해서 우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보통 너무 쉬운 방법으로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상 틀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머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심심해하는데 태블릿으로 영화 뽀로로 한 편 크롱 나오는 거 한 편 틀어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우 이 쌤이 좀 더 힘들어 봐야겠네. 영상 오픈 안 하고 애를 어떻게 차에 태우고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21세기에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네, 다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영상 없이 아이들 태우고 가기 힘들죠. 그래도 영상은 안 됩니다. 뭐 아이가 초등학생쯤 됐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신생아부터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영상 노출은 이득보다는 해악이 더 많아요. 이 부분 역시 다른 주제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영상 말고 다른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루미늄인가요? 그 좀 무겁지 않은 가짜 거울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얼굴에 비치는 거울을 팝니다. 그 차 시트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 붙여주시고 아이가 자기 얼굴 보면서 꾹꾹 까까까까 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어요. 요 거울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차에 다는 모빌도 있고요. 그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북도 있고 요즘에는 이게 쓰면은 쓱쓱 닦으면 지워지는 수성펜들 굉장히 많아요. 잘 나와요. 그런 거 차 안에 탑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을 수 있게 충분히 영상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카시트 옆에 보호자분께서 앉아 계시던 전제 하에 목에 뭐 걸릴 수 있으니까 떡뻥이나 먹을 거 아이들한테 조금씩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냥 싫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애들은 원래 울어요. 이게 걔네들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애들이 운다고 해서 부모님들 그냥 뭐 싫다고 운다고 해서 당황하시거나 허둥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소중한 아이가 토할 정도로 우는데 당황하지 않을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정말 극한 스트레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우울증을 앓는 어머님들도 안타깝게 있으세요. 아이랑 함께 한다는 건 내 하루의 시간을, 내 시간을, 내 계획, 내 그림, 내가 정한 그 일정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시죠? 아침 10시에 병원 하기로 했는데 9시에 뭐 옷 입히고 짐 챙기고 유모차 태워서 차까지 가서 카시트에 태우고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다시 유모차 빼서 애 태우고 진료실에 가서 대기하다가 주사 맞고 오열하는데 막 붙들어 매가지고 다시 주차장 가서 애 카시트에 태우고 유모차 트렁크에 넣고 운전해서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유모차 꺼내서 애 태우고 집에 들어오는 일.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2시간 좀 안 될 게 걸릴 일이 애기 옷 안 입겠다고 떼쓰고 난리치면 이제 걔 달래면서 이제 9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옷을 안 입으니까 깎아준다,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가지고 눈물 새서 씻겨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9시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1시간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나왔는데 유모차 안 탄다고 해서 껴안고 짐 들고 유모차 끌면서 차에 태웠어. 그런데 또 차에서 또 울고불고 난리쳤어. 그러면 이제 또 쉬었다 가고 그리고 또 목적지에 병원에 주사 맞추러 갔는데 또 점심시간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 2시간이면 끝난 일 집에 오면 막 4-5시인 경우 우리 어머님들 많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이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게 하죠. 효율이라는 게 내가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물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들였는데 얻은 결과물은 뭐 없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애기 웃는 얼굴 하나? 그냥 9시부터 준비해서 5시가 되도록 8시간 동안 외출 한 번 안 하고 외출 한 번 하고 온 게 끝인 거예요. 네, 없고. 약간 이 간극에서 우울이 내 안에 그렇게 쓱 들어옵니다. 이대로 그냥 세상에서 쓱 사라져버리고 싶은 욕구를 느끼시는 거예요. 아,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조용하게. 예, 상담 오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예,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지치고 무기력하게 하는지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겪으면 너무 그때부터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아기를 키우는 우리 오늘 엄마 아빠 굉장히 효율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를 오늘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아이한테 그 시간 1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오늘 8시간 이상 노력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8시간으로 어쩌면 이 아이의 안정적인 8년을 보장하신 겁니다. 오늘 아이와의 시간은 오늘 하루로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어제, 오늘, 내일 당장 눈에 잡히는 어떤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멀리 앞에서 뒤 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보이는 날이 생깁니다. 아, 그 날에는 와,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와, 내가 이 인간을 하나 길러냈구나. 와, 대단하다. 자, 우리 그날을 위해 사라지지 말고 오늘도 조금씩 용기를 내보자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 육아하느라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지금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네,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힘든 거 아니까 우리 아이가 카시트를 거부하고 울어도 오늘 한번 들은 것대로 다 같이 시도해보고 아이를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여러분들은 오늘 인간을 한 명 기르고 있는 거니까 너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토닥여주고 인내해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함께 걸어갑시다. 힘내주시오. 힘내세요.